남겨진 질문들. 라인병과 기타 진드기매에게 질환을 들선 논쟁하며 현실에는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시가 태어난 여름, 아버지는 밤에 식은 땀을 쏟고 피로와 통통을 겪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 라인병은 음성이었으나 다른 진드기매에게 감염증인 에를리키아일 가능성이 있었다. 라인병 고장의 중심에서 의사가 그를 더한 원인이자 동시 감염으로 보이는 이 병을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독시사이클린의 처방을 받았고 즉시 효과를 보았던 나와는 달리 아버지는 놀랍게도 차도가 없었다. 시가 태어난 지 2달이 된 10월 후반의 어느 날 쓰러기 지기 직전에 아버지를 남동생이 집에서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갔다. 수많은 검사 끝에 아버지의 진짜 문제가 밝혀졌다. 아버지는 허지킨병 사기였다. 아닐 수도 있는 감염증 치료하는 사이에서 허지킨병이 은밀히 진행된 것이다. 이번엔 아버지는 너무나 쇠했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암이 진행되어서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치료를 놓친 그 몇 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라인병이라는 설명이 그를 더 듣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진드기매에게 질환의 유무를 가릴 신뢰할 만한 진단기술은 아직도 없다. 혼자 지낼 수 없었던 아버지는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에 브루클린의 우리 집에 머물렀다. 추수감사절 며칠 후부터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는데 그 몇 개월 동안에 정말 힘들었다. 병원 예약을 바삐 잡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알맞은 음식을 찾았다. 혼자 앉아서 쉬지도 못한 채 몇 주가 이어졌다. 아버지를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아야 했다. 시인은 밤에 잠을 자지 않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한 첫날 밤에 욕실에 쓰려다가 심하게 넘어졌다. 선잠이 든 상태로 나는 둘 중에서 누군가가 내는 울음소리에 신경을 썼다. 위 세대와 아래 세대를 동시에 돌보는 간병인이 되니 몸이 아프고 너무나 지쳤다. 화학요법을 시작하자 암은 서서히 물러났고 아버지는 커네티컷으로 돌아갈 만큼 건강히 호전되었다. 커네티컷에서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주고 2번 남은 화학요법을 받도록 병원에 데리고 가줄 간병인을 남동생들과 함께 구했다. 수십 년간 라인병을 진단 기준을 비롯하여 여러모로 불확실한 병이었다. 연구가 제한적이었고 연구비 지원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아버지의 사례가 입증되었다. 아버지의 경우에 라인병 진단이 진행암이라 허지킨병 심각한 문제를 때맞춰서 진단받지 못하게 막았다. 내 경우는 라인병이 아픔의 원인이라고 상황을 축소할 수는 없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다가 결국에 라인병 진단을 받은 사례 가운데 나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내 라인병 진단을 내린 데서는 체위성, 기립, 빈맥, 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같은 다른 문제도 있다고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었다. 또한 모든 증상을 진드기매의 질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런 의사를 만나더니 운이 좋았다. 감염 이후의 면역에 대해서 의학이 아직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열린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같은 태도는 진드기매의 질환뿐만 아니라 코로나 후유증, 근육통성 뇌측수염, 만성피로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같은 병을 생각할 때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이런 병들 각각의 원인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치료법을 개발할 수가 있다. 만성 라인병의 진실은 무엇든 간에 환자를 무시하는 미국 감염병학회의 태도는 병의 원인을 밝히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는 보통의 피로와 병리학적인 피로 둘 다 겪었다. 반대로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관절이 아프고 몇 달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자 사람들은 내 건강이 호전되는지를 물었다. 사실 상태가 나아졌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내 병에 관해서 몰랐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항생제 효과를 알고 나니 내 병의 서사를 또 바꿔야 했다. 정말 희한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갑상샘 질환 진단이 나왔고 약을 먹으면 될 줄 알았다. 그러다가 다시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고 그동안 이 병 때문에 계속 아팠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라이 병 때문에 일부 증상이 생겼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내가 계속 아픈 이거 활성화된 감염인지 아니면 면역 기능 장애의 여파인지 혹은 둘 다인지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진단은 받지 않았어도 내가 진드기 매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인지 그 답은 더욱 모호해질 뿐이었다. 모호해질 뿐이었다. 내 병의 원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냈으나 치료 후 라인병 증후군, 만성 라인병은 자가면역과 증상이 비슷하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해서 정보를 수집한 이런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물론 검사 결과를 보면 내게 여전히 많은 자가면역 지표가 있다. 항생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 피로와 불이인 또포구와 기억력 감퇴도 계속 겪었다. H 박사에게 진찰을 받으며 이런 말을 들었다. 환자분이 진드기에 물린 적이 없다면 자가면역이 라인병을 더 악화시켰는지 혹은 라인병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더 빨리 진행되었는지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료 후 라인병 증후군, 자가면역 근육통성, 뇌척수염, 만성피로 증후군, 코로나 후유증 같은 질병은 우리 시대의 병이다. 이런 특정한 질병을 확실히 해결적으로 고친다는 의학적인 모델을 바꿔야 한다. 감염만이 아니라 사회의 역사 전체의 문제로 비롯된 누구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반영한 모델이 필요하다. 라인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라인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설명이 안 되는 정상의 만성 라인병 진단을 받으려고 애쓰는 한 가지 이유는 인감이 없는 현대의학이 더 나은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서서히 차원에서 더 나은 설명이 없다. 아픈 사람은 인정받고 싶다. 과학의 입을 다문 자리에 서서가 몰래 숨어든다. 3부에서 치유. 자, 이제 누구도 섬은 아니다. 섬은 아니다. 아픈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아픔의 가장 큰 불행은 고독이다. 아픈 수사에서 만성질환자에게 치유란 어떤 의미일까? 병이 호전되거나 사라진 관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로 병을 관리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내 병과 라인병 진단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하려면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고 또 아프다 말았다 부침을 겪은 사정도 전해야 한다. 시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된 2017년 봄 대체로 증상이 없이 활력이 넘치던 짧은 시절이 별행간 끝났다. 4월 초에 모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같이 아팠는데 나는 회복하지 못했다. 시가 여전히 밤에 깨곤해서 나도 잠이 부족했지만 내 피로는 수면 부족 이상의 원인이 있었다. 전기 충격이 다시 다리에 일었다. 세상에 의사는 흡수타임바 바이러스가 또 활성화되었고 자가면역 수치도 높다고 했다. 힘이 하나도 없고 불편하고 골이 났다. 강의나 글쓰기는 또 다시 어려운 일이 되었다. 6월이 되자 아버지는 암에서 거의 회복했다. 혹은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알고 보니 화학요법을 받다가 심장이 깊은 손상을 입었다. 그런데 내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다. 허약한 아버지, 1살 난 아이, 아직 회복 중인 나, 진 빠지는 상황이었다. 8월에 다시 호로위츠 박사를 찾아갔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H는 라인병 감염이 재발했고 항생제를 한 차례 더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주저했다. 몇달 동안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몸에 세균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 계속 아프고 아픈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건강이 나빠진 것은 자가 면역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혹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 피로 터지려고 생각했다.
그들 머리는 일 때문에 시애틀에 가기로 되어 있었고 징후의 강력한 근거로 짧은 휴식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워싱턴의 올림픽 공원에 들르는 일정도 추가했다. 워싱턴주 해안에 자리한 올림픽 국립공원은 폭 144km, 길이가 96km나 되는 올림픽 반도를 차지하고 있다. 동쪽 시애틀에서 차로 3시간쯤 걸리는 거리로 무척 멀게 느껴진다. 국립공원 안에는 거대한 간목나무가 드문드문, 또 화산 암 상록수가 빽빽이 자란 산, 넓고 평평한 계곡, 또 호우림이 있다. 호우림에는 빙하로 형성된 호강이 흐르며 20km 길이의 하이킹 길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고요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이자 가장 복합적인 생태계가 있는 워싱턴. 내가 도착한 8월의 국립공원은 평소와 달리 따뜻하고 화창했다. 우림에서 차로 1시간 가는 우림에서 갈라 올라가서 나는 정자로 올라가서 그 투숙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강렬한 바다 위에 공기중으로 미세한 물줄기가 분출되고 있었다. 이윽고 범거리고 지느러미가 파도 사이로 둥근 궤적을 그렸다. 저 녀석들은 종일 먹지요. 투숙객이 말했다. 피곤하네. 힘드세요? 아유. 저 녀석들은 종일 먹지요. 투숙객이 말했다. 해안가로 내려갔다. 진 해성 모래는 벨벳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초건 해파리와 거울 껍데기와 가늘한 갈매기의 뼈를 지나쳤다. 내 앞에는 배도 비행기도 초건 해파리와 거울 껍데기와 가늘한 갈매기. 혼자 있으니 지난 2년간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되짚을 수가 있었다. 기쁨과 가능성이 다시 돌아왔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호전은 아니었다. 해변은 해가 뜨거워서도 여전히 안개가 멀리 깔려 있어서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풍경 같았다. 침묵의 원산이 그간 소음이 가로막았던 모든 생각이 몰려들었다. 그 생각들은 내가 아버지 병으로 충격을 받았고 양육이라는 끈덕진 현실 앞에 탈진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내 아들의 존재를 절대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어찌할 수 없는 슬픔도 느꼈다. 할머니를 보면서 내 아이가 놓친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해관의 통나무 무더기 위에 올랐다. 어마어마한 가뭄비나무로 길이가 15m가 되는 것도 있었는데 순난 바다 옆에 우리는 침묵을 원할 만큼 침묵을 지우려고 공들인다. 하지만 어떤 치열한 그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도 잠겼다. 서서히 치료가 될 것이다. 서서히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꾸만 면역력을 깨트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물리적인 건강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에스다이언 스테른버그 힐링 스페이스에서 언급했다. 1984년 사이언스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창문으로 자연 풍경이 보이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빨리 나았다. 환경심리학자 로저 울리히는 1972년에서 1981년 사이에 담낭 수술을 받은 환자 46명의 진료 기록과 그들이 입원한 병실의 전망을 조사했다. 창문으로 숲이 보이는 그룹과 백돌담이 보이는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숲이 보이는 병실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도 거의 하루 일찍 퇴원했고 진통제도 덜 필요했다. 20세기 기술 진보를 이루기 전에 의학계는 환경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19세기 후반에서 덴마크 과학자 닐스 빈센은 햇빛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빈센은 천연도와 기력으로 인한 피부 병변에 광선요법을 시행하면
피부 세포 자극 효과 덕분에 개선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처럼 햇볕은 20세기 초기에 병원에 도입되었다가 20세기 끝날 무렵에 밀려났다. 자, 온도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유를 단순히 병이 나은 상태 이상으로 본다. 건강이란 질병을 앓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신체, 정신, 사회 온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아프던 시절에 흔히 알려진 것보다 내면의 관심을 덜 쏟게 되었다. 조지 브로우니크가 침묵의 추구에서 한때 참석한 케이크교 예배 모임이 미친 영향에 관한 쓴 표현이다. 원인 불명의 병을 앓으며 산 시간은 나라는 개인에게 씌워진 고리고리 마스크를 벗긴 했다. 종은 모두를 위해서 울리며 나의 공경이 곧 당신의 공경이고 당신의 공경이 곧 나의 공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섬은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유명한 시인 존 더는 1623년 겪은 발진열로 거의 죽을 뻔했다. 발진 티버스. 시인 한서로 더는 세인트 포 주임 사제였다. 더는 심하게 병을 앓는 상황에서 딸이 약혼했고 병상의 더는 딸에게 결혼하라고 그런 딸을 챙겨줄 사람이 있으니 안심할 수 있다고 채근했다. 한편 병원에는 정소리가 들려왔는데 결혼식을 알리는 정소리도 있고 역병이 돌아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알리는 정소리도 있었다. 더는 23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묵상집에 투병하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썼다. 병이 덧치로서 비참하다. 잠깐 좋았다가 또 아프다. 더는 병이라는 불확실한 밤의 왕국에 관해서 명상한다. 누구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성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본토의 일부다. 기독의 신자가 아니더라도 더는 말이 얼마나 적절한지 알 수가 있다. 아프다는 것은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일이고 우리가 본토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일이다. 몇 달 뒤에 항생제를 복용하니 며칠 만에 제약의 증상이 사라졌고 두 번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이 뒤따르는 입덧이나 불편감을 힘들게 했어도 그 증상들은 평범한 아픔이었다. 내가 비늘이 심한 탓이었다. 임신 중반에 의사가 철분을 3차례 정맥 투여드로 처방한 덕분에 여인은 몸 상태가 좋았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쳤다. 혈액순환이 더 잘 되면서 기운이 생긴 것 같다. 어느 날 밤에 짐은 말했다. 마침내 혈색을 되찾은 것 같아. 그의 7월에 난 둘째 아들을 낳았다. 아이들이 둘 다 2살이 안 된 상황이라 탈진과 기품, 구토와 침침한 시야가 뒤섞인 밤낮이 이어졌다. 브레인 포그, 동통, 피로 같은 예전 증상이 돌아왔다. 강의는 또 내가 해내기 힘든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증상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일을 하며 작가로 살고 싶은 내 삶의 가능성 자체를 위협했다. 오늘날에는 기운이 꺾이긴 해도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 내 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주는 것들 혹은 먹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 게다가 이제는 내 곁에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다. 나는 나를 안으며 내 눈을 살피는 악이여 짙은 눈 등등 이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이제 모습이 있다.